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에 무려 9명이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병력이 있다면 보험 가입이 더욱더 절실해지겠지만 일반 보험에는 가입이 어려워서 고민이 깊으신 분들 지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유병력자 분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장을 준비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강의 시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 꿀팁들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보험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들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02 누르시고요. 3153-2662번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메시지로도 간략하게 남겨보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신다면 전문가와의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나이가 많아도 그리고 병력이 있더라도 든든한 보험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광희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오늘 저희가 방송을 드리는 내용은요, 오늘 강의 내용은, 요즘 보험 시장의 흐름을 가장 빨리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정말, 빠른, 요즘 트렌드와 같이 이렇게 흐르는 거를 갖다가 가장 빨리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이 보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유병자도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건강하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개를 해드릴 것은 이제 암보험의 내용인데요. 암이 이제 묻지 마라 그래서 사실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벽혈병과 그 다음에 에이즈만 아니시면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진짜 이거 표준체라고 하죠. 표준체는 정말 그야말로 건강하신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 시장의 흐름이 요즘같이 유병자 보험들이 가입은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뭐 다양하게 특약들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많지만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할증을 물거나 그다음에 인수 거절이 나거나 했을 때 가입을 못 하셔서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못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게 알아보시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비교도 해보시고. 그런데 이 암보험은 비교가 안 되세요. 예, 암보험이에요. 암보험. 네, 암보험만 표준체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험료가 우리가 이제 유병자라고 하셔서 물론 어떤 진단이 있으세요. 뭐 당뇨, 고혈압, 신장, 뭐 콩팥이 안 좋거나 그다음에 따로 폐 쪽으로 안 좋아서 약을 드시거나 이러신 분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보험료를 많이 청구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다사고건이라 그래서 좀 분류를 해요. 회사 입장에선 이분은 좀 고위험군이다 생각을 해서 특히 갑상선이 있으신 분들도 좀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표준체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게 뭐는 안 되고 뭐는 부담보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이 다 되시는 보험인데요. 우리가 요즘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일반암이에요. 일반암. 도대체 일반암이 뭐냐? 예. 제가 금방 말씀드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장이 되는데 우리 신종 암이 또 계속해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런 암도 일반암에 속해 있는데 지금 이제 분류를 하자면 안 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잘 해보시라는 내용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생식기 질환이죠. 여성 생식기. 네. 뭐 있어요? 여성분들 유방, 자궁,
그죠? 난소, 네, 방광, 네, 이것들을 우리가 남성분들 또 있어요. 남성분들은 전립선, 네, 전립선, 네, 이 보장이요. 일반암에서 10%를 준다든가 20%밖에 안 주는 그런 형태로 어떤 회사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예, 뭐 없앴다가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있는 보장을 축소시켜가지고 한창 저희 2015년 때부터 축소한다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세요. 그리고 전립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대장 전막내암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점막, 그야말로 점막이 남아있는 암이에요. 상피층을 뚫지 않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D코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C코드로 뭐 어렵기는 하지만 이 코드가 있는데,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의 10%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비교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일반암에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다 지급을 합니다. 예, 어떻게? 표준체로. 그래서 보험료 자체가요, 유병자로 가입을 하시면 어떤 진단이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보통 기준이 표준체가 2만 원이면 유병자는 4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한 200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묻지마 암보험은 사실 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묻지마라고 하지만 정말 단순해요. 백혈병 아니면 되고요. 에이즈 아니면 됩니다. 예, 또 하나 있어요. 뭐 5년 안에 암은 기본으로 넘어가는 거는 다 어느 분들이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소비자들한테는 기회가 너무 좋은 보험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보험은 비교가 안 되세요. 어떤 암을 비교를 해도 이것처럼 저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보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갱신형도 있고 비갱신형도 있기 때문에 선택을 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남성분과 여성분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남성분들 제일 많이 지금 문제가 되시는 게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제 주위에서도 지금 암 환자들이 지금 늘고 계세요. 정말 제 주위 뭐 지인분들부터 해서 제가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주위에 뭐 암 환자분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시기도 하지만 또 제 지인들조차도 지금 정말 5명 중에 우리 뭐 3명이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3명 중에 1명인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남성분들은 위하고 대장인데요. 이게 이제 좀 식습관도 문제가 되실 것 같아요. 뭐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시고 뭐 내지는 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좀 발견이 많이 되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좀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병원을 가시기 전에 제발 좀 내보험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갔다 와서 내보험 보도 소용없어요. 가입이 더 이상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건강검진 내려오죠.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3개월 전에 내 보험을 좀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병원을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암이라는 것은 면책 기간이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게 90일이에요. 3개월은 꼭 지나셔야 보장을 받으시는 보험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참고하셔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전립선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위, 대장, 전립선 순이다. 그 다음에 남성분들도 요즘엔 갑상선, 이건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간패는요, 우리가 통증을 못 느껴요. 정말 말기 때나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고위험군의 암이라고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해감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그 고해감이라서 5대 고해감은 아니고요. 보통 16대, 11대 고해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이제 발생하는 갑상선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임신 출산에 대한 또 영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50대가 넘으신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는데요. 이게 인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제일 약한 부분에 암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유방, 대장. 그 다음에 자궁이죠, 뭐. 제일 많이 여성분들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간 순서인데, 지금 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우리가 미리 건강검진을 하면서 발견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꼭 미리 3개월 전에 보험을 좀 보시고 좀 보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드렸죠? 여성분들 갑상선, 자궁, 그죠? 그 다음에 유방, 예, 위암, 대장. 이것도 여성분들도 이걸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립선, 위, 대장. 그런데 이 위암, 대장암은요, 사실 생식기 질환 같은 경우, 이 소화기 계통, 이런 계통은 재발률도 많고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암이라고 치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암입니다. 그리고 유방암 여성분들, 지금 10년, 5년 새에요. 이 연령이 낮아졌어요. 40대 미만에도 유방암 발생 확률이 지금 10년 이내에 30%가 지금 증가했고요. 10년 이내에 40대, 50대 분들도 15%나 증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이제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암은 특히 나이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대에도 대장암으로 고생하셔서 얼마 전에 사망하신 환자분도 계신데요. 예, 이제 발병률도 우리가 이만큼 증가를 했듯이 또 미리미리 검진을 해서 발견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미리 보완을 하시는 게 그게 소비자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암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암은 정말 저조차도 사실은 걱정이 많아요. 제 스스로도.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이제 소화가 안 된다든가 특히 변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다이어트 여성분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고요. 특히 복부 이 팽만 때문에 병원 가셔서 진단받으시는 분이 많으세요. 우리 뭐 직장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뭐, 그죠? 직장암. 우리 이제 결장암이라고 해요. 대장암을 보통 결장, 우측결장, 뭐 좌측결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장암이라고 진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결장암으로 진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이든 좌측이든 우리가 어쨌든 뭔가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몸에 진행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검사를 또 미리미리 하셔서 사실 진단 나와서 치료 받으시는 것보다 미리미리 검진하셔서 받으시는 게 좋고요. 내년에는 보험료가 좀 많이 인상이 된다고들 해요. 뭐 실손도 오른다고 하니까 좀 올해 좀 서둘러서 제가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묻지마 암보험은 12월까지밖에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간에 회사에서 이제 특판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올해 판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45세 기준으로 해서 암진단비 이렇게 뭐 항암 방사선 이렇게 특약들을 넣어서 비교를 해드리는데요. 이분이 지금 이제 25년 납에 90세 만기로 만약에 하잖아요. 지금 가입은 3천까지 가입은 가능하세요. 하지만 더 이상 가입은 안 되십니다. 왜? 이 보험은요, 유병자 보험이 아니거든요.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잠깐. 그래서 잠깐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0만 원에 15,000원인데요. 이분이 좀 부담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5년 갱신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갱신주기 굉장히 길죠. 25년 안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충분히 보장받으시고 뭐 갱신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땐 그냥 25년 동안만 보장받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갱신형으로 3,000만 원만 해도 21,000원이세요. 괜찮죠?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기 때문에 2만 원 이상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유사암도요. 우리가 3,000만 원 가입하시면 900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이게 조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항암 방사선, 저는 암 진단비하고 항암 방사선은 꼭 가입하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수술하지 않더라도 항암 방사선은 꼭 하시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수술비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진단암. 그야말로 이 재진단암은 저희가 지금은 비갱신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갱신은 좀 많이 보험료가 부담되실 것 같아서 제가 갱신으로 플랜을 짰는데, 재진단하면 뭐예요? 우리가 암진단비를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지급이 안 되시잖아요. 보장이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보험을 제가 말씀드린 갱신형과 비갱신 두 가지 다요. 납입 면제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납입 면제라는 게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제 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대신에 보장은 살아 있습니다. 암보험 받으셨죠? 네.
지급이 이제 끝났어요. 끝나면 이 남아있는 보험은 살아있어요. 예, 안 받으시면. 네. 그렇지만 보험료는 나머지 보험료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게 납입 면제인데요. 장점이 있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보통 유병자분들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 납입 면제가 어떻게 되냐면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납입 면제인데요. 얘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예, 암, 예, 이렇게 세 가지 진단 나오잖아요. 그럼 보험료 면제해 줍니다. 여기 뇌졸중 진단비 없는데? 예, 없어도 특이하게 없어도 진단만 나오시면 뇌경색 진단 나오시면 보험료 안 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재진단을 넣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재진단은 뭐냐면 암 진단비 지급 받으시면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암이 남아있어요. 지속이 되겠죠? 그러면 지속이 됐을 때 1,000만 원씩 매년마다 지급을 해드려요. 암 나을 때까지. 그런데 그 암이 나으셨는데 재발을 했어요. 예, 재발을 해도 또 지급을 해드립니다. 예, 다른 데에 다 나으셔서 재발해서 치료 다 끝나셨어요. 어차피 보험료 안 내시기 때문에 그냥 보상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재발했어요, 재발. 또 재발했어요. 예, 또 드립니다. 예, 다른 데 암이 또 생겼어요. 그걸 우리가 원발이라 그러거든요. 원발. 예, 원발도 계속해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그냥 암보험 하나만 갖고 있었을 뿐인데 나머지 우리가 암 치료에 대한 거는 끝까지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보험료가요. 지금 25년 갱신으로 이분을 하셨을 때는 1,000만 원 가입하시면 지금 보험료 한 3만 원 정도 되시고요. 만약에 3천만 원 가입하면 5만 원 정도 되시겠죠.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갱신과 갱신형 두 가지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네, 요거 쭉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궁금하셨을 거. 도대체 내 나이에는 얼마 정도 보험이 나올까? 가입은요, 15세부터 가입 가능하세요. 15세. 괜찮죠? 예,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 25세 전에 어린이 때, 우리 이제 그 당백료라 그래서, 군대 가서 단백뇨 나와서 치료받으시는 학생도 받고요. 어린이도 받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험이 가입이 안 돼요. 왜? 이분들은 당뇨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보험을 가입하시면 갱신 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보통 여태까지 유병자 어린이 보험에 없었어요. 예, 가입이 안 됐습니다. 예, 유병자는 무조건 40세 이후부터 가입이 됐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나이가 어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문가들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그래서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25세 보험료 한번 볼까요? 이 갱신 아니에요. 안진배 1,000만 원에 지금 10,000원 돈 안 하죠. 9,400원. 네, 여자분들은 10,000원. 여성분들은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 나이가 이제 들면 더 저렴해집니다. 예, 상대적으로. 예, 보장받을 확률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유사암, 네, 80원, 항암방사선 790원, 암수술비 1,000원. 예,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진단만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 보험료가요, 2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보험 자체가요, 최저 보험료는 2만 원이 돼야 가입이 되는 보험이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5세 12,000원, 45세 15,000원, 55세 2만 원. 근데 65세는 제가 갱신으로 했죠.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65세 플러스 25면 90세예요. 그러면 충분히 보장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비갱신으로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 주기를 지금 최대한 길게 뽑아놨기 때문에 25년 후에 갱신하는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것은 25년 동안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65세 되시는 분들은 비갱신보다는 갱신형으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죠. 뭐든지 제가 이제 플랜을 짜드릴 때는 좀 소비자한테 되도록이면 유리한 쪽으로 많이 플랜을 짜드리는 쪽이라서 아마 이런 보험이 비교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어디 가셔도. 왜? 유병자분들 보통 지금 65세 분 제가 뭐 어느 회사 해봤더니 5만 원. 진단비 1,000만 원에 5만 원, 47,000원, 44,000원 이러더라고요. 제가 비교 쭉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 정말 어찌 보면은 몇백 프로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에
부합되신다면 에이즈 백혈병원 아니시라면 가입하시기는 너무 좋은 조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단비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릴까요? 예, 우리 진단비 보통 갖고 계시면 이제 고객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좀 암을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예,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최소 예전에는 3천만 원 얘기했어요. 제가 8년도죠. 2008년도에는 3천만 원만 있으시면 되지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때요?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 지금은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갖고 계셔야 어느 정도 그나마 최저 치료비가 된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실손이 있으세요? 실손이 없으신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실손조차도 우리가 비급여가 다 보장이 되는 거는 아니세요.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이 없으신 분들도 어쨌든 암이 진단이 나오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분명히 암 진단이 나오면 5%만 본인 부담금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비급여, 나라에서 해당하는, 그러니까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암보험이 필요하구나. 저조차도 이제 느낀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건 이제 수술이에요.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암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암이 있지만 다른 장기를 건드리지 않고 다른 장기 피해를 주지 않고 그 부위만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면 후유증이 더 적고 예후가 빠르대요. 좋다라는 거죠. 상태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려면 이런 로봇 수술을 하면 좋다라고 병원에서 권해줘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우리 맘모톰. 통증 거의 없죠. 몇 미리로 그냥 시술로 통해서 하니까. 예전엔 무조건 수술했어요. 그쵸? 지금 간단해요. 이제 여성분들 맘모톰, 유방, 그 다음에 하이퍼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이런 토모테라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폐암이나 이제 식도암, 이런 경우로 많이 쓰이는데요. 한 번 수술할 때 2천만 원씩 듭니다. 예, 한 번 할 때마다. 그럼 이 수술비를 감당하기가 실손이 없으신 분들, 물론 실손이 있으셔도, 제가 항상 염려가 되는 건 또 하나 뭐냐면 실손을 오래 유지하실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도 한 70세까지 유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신다면 암 진단비를 좀 두둑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소비자들한테 좋아요. 보험회사한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수술. 지금 현재 다 연세 세브란 쓰고 다 시행하고 있어요. 삼성, 경희의료원, 감마나이프, 예, 이거 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술도 늘었지만 어때요? 치료비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약 한번 볼까요? 약을 우리가 실손 들고 있으시죠? 실손이 제일 많이 지급되는 게 30만 원이에요. 하루 통원이. 그러면 30만 원 넘었을 때는 어때요?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값이 우리 이제 보통 유방 한번 볼까요?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약이 잘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다 치료가 안 돼서 그게 안 먹히면 의사 선생님이 다른 걸 권해줘요. 약을. 거기 그 사람한테 맞는, 환자에 맞는 거를 권해주는데 이 유방암 치료를 하면 생존율이 는대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허태신이라서 종류는 많아요. 이제 유방 환자들한테도 맞는 약이 다양한데 이 약이 한 달 약값이 400이에요. 그러면 가서 약 처방 받을 때 하루에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70만 원 본인이 내셔야 돼요. 근데 한 번 갖고 안 되겠죠. 한 달에 한 번씩 몇 회를 계속 먹어야 돼요. 예, 이랬을 때는 분명히 진단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 그러면 집 대출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파신 분도 몇 분 뵀어요, 제가. 치료를 끝까지 놓지 않아요. 본인들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런 치료약들이 대장암 같은 경우도 500만 원. 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 약값이에요. 이거 500만 원. 제일 많이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췌장, 폐도요. 삽니다.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폐가요, 돌아가실 것 같죠? 절제하면 절제한 대로 수명이 또 늘어나요. 돌아가시지 않아요. 이 폐암은요, 생존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근데 어때요? 약값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실 때는
진단비를 내가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갱신형으로 돼 계신 분도 계세요. 10년 갱신, 그죠? 10년. 아니면 3년, 5년 갱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요, 좀 갱신족을 길게 가져가시거나 비갱신으로 가져가시는 게 지금 보완하실 시기가 딱 좋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유병자 보험이지만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어서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한 200%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넘어갈게요. 지금 암보험 하다가 갑자기 왜 이 혈관 질환대 이 허혈성이 나왔느냐? 연관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고지혈증약,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암이 걸리시잖아요. 그러면 이 진단 나올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진단비가 여태는 우리가 유병자분들 가입이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셨어요. 특히 뇌혈관 가입 힘드셨고요. 요거 가입 안 됐죠? 허혈성 가입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유병자분들도 요건 이제 3.25 조건이에요. 어떻게 되냐? 5년 안에 암 수술 없고요. 2년 안에 입원 수술 없고 3개월 안에 새로운 진단. 여태까지 약 드시거나 수술하시거나 상관없으세요. 그렇지만 3개월 안에 새로 진단만 안 받으시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특히 저는 그래요. 뇌혈관까지는 가입 안 하더라도 뇌졸중은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뇌경색을 보장해 제일 많이 우리 보장해 주는 게 이제 뇌경색이에요. 예, 요거 다 해당이 되면 좋지만 어때요? 지금 뇌출혈은 코드 요거 3개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밖에 보장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뇌졸중은 그래도 뇌경색이 진단이 나오면 보장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출혈을 포함을 같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장을 좀 넓게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병자분들 허혈성 진단비 가입 가능하세요. 이제 뇌혈관은 좀 보험료가 좀 비싸지만 허혈성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가 이제 보완을 해드릴게. 지금 뇌혈관 허혈성이 진단비가 너무 비싸면요. 어떻게 가시냐면 수술비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수술이 우리가 심장 수술이 지금 연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리 가서 검진하고 선생님이 미리 스텐트라든가 이거를 권해주세요. 예, 더 진행되기 전에 시술해 놓읍시다. 예, 이렇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 특약, 아까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를 비싸니까 이런 수술비를 대체를 하는데 이 수술비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 질병 수술비도 있고, 40가지를 수술하는 또 그런 수술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해요. 최소 25,000원에서 30,0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이걸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뇌혈관 수술한다, 허혈성 수술한다, 이랬을 때는 네, 이거 볼게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수술할 때는 질병 수술비라고 따로 있어요. 그거는 다 됩니다. 예, 뭐 맹장해도 되고요, 디스크 수술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질병 아주 간단한 질병부터 질병 수술비가 따라 붙어요. 예, 얘는 무조건 30만 원 플러스 20만 원에서 50만 원부터 지급이 돼요. 네,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중점적으로 뇌혈관 시술할 때 수술 안 하더라도 시술도 요즘에는 지급을 해드려요. 수술 특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뇌혈관, 그 다음에 심혈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 보험은 내가 심혈관 했다, 뇌혈관 했다 하더라도 다른 데 또 보장 또 받으실 수가 있어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플랜 하나만 준비를 해 놓으셔도 실손 대체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많이 이제 우리 중점적으로 보장 쉽게 많이 받으신 거 백내장, 그 다음에 갑상선, 그 다음에 추간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 예, 관절염. 무조건 이런 것들은요 받고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해서 받으시고 또 여기 받았다 그래서 다른 데 보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따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금액을 다 가입하시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넘어갈게요. 네, 예. 지금 이 질병 후유장애는 제가 이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질병 후유장애 유병자는 가입이 안 되세요. 그렇지만 디스크라든가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고지하셔서 가입하시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질병 후유장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질병 후유장애가 남아있을 때 3%부터 보장을 해요. 3%부터면, 도대체 3%가 얼마큼이야? 예, 이제 한번 볼게요. 치아를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우리 영구치, 이제 나이 드시거나 또 젊으셨을 때도 치아 좀 이제 부실하셔서 임플란트 하시거나 하셔요. 예, 그러면은 치아가 5개가 없잖아요? 뭐 임플란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5개가 결손이 되면 5%예요. 그러면 3%부터 높죠. 그러면 내가 가입을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아니 5천만 원을 했다. 예. 그러면은 5%면 얼마예요? 예, 500이죠. 예, 이렇게 지급되시는 거예요. 근데 얘 받았어요. 지급 받고 지급을 받았는데 치매가 왔어요. 예, 치매가 왔는데 알츠하이머래요. 그러면 이 뚜렷한 치매는 우리가 3점인데요. 이 CDR 척도 1점만 해도 지급이 되세요. 예, 그게 알츠하이머 파킨스예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치매부터 정말 아주 우리 뇌혈관, 심혈관, 특히 암도요. 이제 보세요. 암이 걸렸어요. 예,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네, 암이 진단이 나와서 후유장에서 50%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 받고 나서 치매가 왔어요. 이것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지급이 되고 치매 상태가 더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된 만큼 또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질병 후유장애는 항상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하실 때 가입하시면 너무 좋아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내 평생에 실손처럼 받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기 태아 때부터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진단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은 안 되세요. 당뇨 안 되세요. 그런 것만 빼시고는 어느 정도 고지를 다 하셔서 유병자라도 가입하셔서 좀 인수를 올려보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방송 드린 것은 지금 이제 암보험이에요.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네, 제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 묻지마 암보험이에요. 예,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지금 12월 달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이 기회를 좀 이용하셔서 뭐 자녀분들도 그렇고 우리 배우자분들도 그렇고 좀 부족한 암보험을 좀 보장을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희 전문가와 라이프 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그리고 보험 가입을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정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12월에 한시적으로만 좀 준비해 보실 수 있는 플랜도 있다고 하니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를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실시간 보험 상담 곧바로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하단에 전화, 문자 번호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저에게 연락 주신다면 실시간 보험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궁금증 있으신가요? 예, 지금 제 아들이 28살인데요. 예. 28살인데, 한 3년쯤 전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이제 설계사한테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가입하고 있는데, 예. 이미 가입한 아들의 보험 증권에, 중요한 보장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최근에 이제 TV 방송을 보다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미 3년 동안 납입했지만 보험료를, 네. 어린이 보험까지 30세까지는 된다고 하는데, 예.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부족한 보장들, 이런 네. 걸 어떻게 준비하는 게 유리한지 고민하다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래도 대신 증권을 준비해 주시고 또 방송 보시다가 걱정이 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아드님 건강하시겠지만 우려되는 병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젊어서 아직까지는 아픈 것은 없고요. 예. 예, 현재 취업해서 신입사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님 증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잖아요. 아드님께서 예. 취직을 지금 하셔서 물려주신 상태인 건가요? 지금 현재, 그런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드님께서 잘 유지해 가실 수 있도록 좋은 증권 리모델링 플랜 제안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는데요. 올해 28살 되신 아드님의 증권입니다. 2015년도에 한화손해보험에서 한아름 종합보험을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10만 8천 원 정도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버님께서 아들의 증권을 준비해 주셨는데 방송을 보다 보니까 좀 중요한 보장들이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강진옥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제 아드님한테 이제 보험을 물려주려니까 이걸 잘 했는지 한번 점검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사실 저도 저희 아이들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제 네가 너가 내라 이렇게 말할 때는 네. 야 이거 떳떳하게 잘 들었어야지 되는데 이거 혹시 맞아요. 나중에 잘못되면 야 엄마 이걸 보험을 이렇게 들어놨어 할까 이제 두려워서 체크를 하시게 되는데 꼭 저도 이제 아버님 전화 주신 내용이 저하고 똑같아서 이제 마음이 가는데요. 일단 2015년도에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제가 쭉 검토했어요. 먼저 보내주셔서 상당히 잘 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정말 신기한 거는 2015년도하고 한 3년 사이에 보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 보험 조건이 나빠질 것 같은데 특히 2018년도 들어와 갖고 보험에서 대표적으로 많아진 게 저해지 보험이에요. 이제 그 저해지 보험이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납입하는 동안에는 해약 환급금을 안 받아요. 만약에 내가 보험료를 내다가 납입을 이제 해약하겠다 그러면 내가 넣은 금액의 한 30-40% 정도 되는 해약 환급금을 받는데 네. 그걸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포기하는 대신에 월 보험료가 30-40%가 저렴해지는데 우리가 지금 보험을 가입할 땐 솔직히 해약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딱 맞는 보험을 가입해서 길게 가져가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보장도 크고 그다음에 보험료는 싼 걸 찾다 보니까 저해지 보험이 아주 유력하게 좋아서 저해지 보험이 이제 2018년도에 대세이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보험이 30세로 되면서 보장이 범위가 좀 확실히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께서도 설명했던 질병 후유장에 3%부터 주는 이 보장이 사실은 2017년도 말에 3월 달쯤 없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보험회사들이. 이 담보는 굉장히 위험률이 높아서 보험회사가 이제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러니까 몇 군데 안 되는 판매되는 회사들의 판매국은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2018년은 쭉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2017년, 6년, 5년도에 가입했을 때는 이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전화를 주셔서 사실은 20년 납에서 3년을 내셨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보장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질병 후유장애도 없고요. 또 하나는 혹시 아버님 가족력, 즉 혹시 아버님이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하는 건 있지 않으세요? 그 가족 병력은 이제 제가 지금 현재 혈압약을 5년째 먹고 있는 거 말고는 뭐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버님이 혈압약을 먹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녀 아드님도 나이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그 혈압약 쪽으로 내가 약을 먹거나 진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이 지금 보면 400만 원. 뇌혈관은 400, 뇌졸중이 이제 2,600만 원. 지금 걱정이 되셔서 3,000만 원을 만들었지만 보장의 범위가 100% 되고 있는 뇌혈관 질환은 400밖에 없고 허혈성 심장 질환도 지금 400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손해보험에 하나름 이 3년 내신 거에는 제가 유지를 꼭 권해드린 거는 실손보험은 유지를 하세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가입한 실손보험과 지금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똑같이 1년 갱신형이지만 지금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나 MRI 이런 것들이 별도로 그다음에 1년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장이 옛날 거가 조금 더 유리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름 하나손해보험에서는 이제 전화를 직접 하셔서 실손보험을 유지하시는 조건으로 모든 담보를 삭제를 해보시면 최소 금액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3만 원 정도 이하로도 충분히 줄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기가 어렵거든요. 보장이 너무 크면 아이들이 물려주면 대부분 유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손보험만 유지를 하시고 제가 2대 진단비,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를 저는 3천 정도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선 한 보험사마다 25세가 넘은 어린이 보험에서 1인당 가입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은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2천만 원에 암 진단비 3천, 그리고 이제 유사암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경계성, 그다음에 상피내암, 그다음에 갑상선 이런 것들이 1,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보통 일반 보험 3천만 원을 가입하면 20% 또는 10% 그러니까 600에나 300만 원을 주는데 한 보험사에서 지금 1,500만 원까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쪽으로 옮겨서 진단비 중심으로 가입을 시켜 놓으면 요거는 허혈성 진단비도 이제 2천만 원 들어갔고 뇌혈관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항암도 500만 원. 암 수술비도 1회, 2회 등 관계없이 500만 원씩 지급하는, 즉 아이가 지금 아드님이 28은 솔직히 100세까지 살면서 암 수술을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받는 걸로 제가 좀 쭉 설계를 해봤더니 그다음에 7대 질병 수술비도 500만 원 나오는 걸로 했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요게 지금 5만 1,000원이면 가능해요. 저는 30년 납을 했고 이 30년 납으로 한 이유는 암 진단만 받으셔도 납입 면제가 돼요. 그래서 암이 생각보다 지금 20대나 30대 굉장히 많이 발병하고 있고요. 지금 나이가 28살이니까 30년 납으로 하면 58세까지 내는데 58세 안에, 즉 40대 후반에는 암이나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보장을 좀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납입 기간을 30년을 늘리고 납입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진단비를 중심으로 했다면 저는 수술비를 좀 보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뇌혈관 수술비도 1,000만 원, 허혈성 수술비도 1,000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40대 질병 수술비가 500만 원, 13대 질병 수술비도 500만 원, 즉 수술비를 쭉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조혈모 세포,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이런 것들이 5대 장기 이식 수술비가요. 지금 3천만 원을 하면 100원도 안 해요, 보험료가. 근데 저는 이게 꼭 들어갔으면 좋은 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장기 이식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저는 요런 담보들은 꼭 챙겨서 넣었는데 요렇게 수술비 중심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32,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를 제가 이렇게 보험회사를 쪼개본 이유는 제가 우리나라 손해보험사가 한 8개, 10개 되는데 제가 그 보험사를 전부 다 설계를 하다 보면
똑같은 암 진단비 1,000만 원이 A 보험사하고 B 보험사하고 1,000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1,000원에서 1,500원. 그러면 3,000, 4,000원 들면 4, 5,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30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진단비 중심으로 또 진단비도 많이 주고 보험료가 저렴한 아까 진단비 중심의 A 손해보험사를 했다면 수술비가 장점인 B 보험사로 32,000원 정도 했고 추가로 조금 더 한다면 또 하나는 암 진단비에서 재진단 암 진단비는 특히 이 어린이 보험이나 30대 이하의 젊은 분들은 꼭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게 첫 번째 암에서는 일반 암으로 받고 나면 솔직히 암 진단비 0기, 1기에 받아도 추가적인 암보험을 가입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그래서 요거는 내가 암을 처음 지급받고 난 뒤에 1년이 지나서 내가 투병을 하거나 재발이 됐거나 또는 또 새로운 암이 발생되면 계속해서 반복, 즉 100세까지 1년마다 1,000만 원씩 나오는 재진단 암을 넣기 위해서 C보험사에다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넣고 재진단비 넣고요. 여기에 중환자실, 그러니까 일반 그 질병 입원비 하루만 입원해도 10,000원을 주는 보험료나 상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비싸요. 그래서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 저는 중환자실 입원비, 즉 하루만 입원해도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보험료가 한 460원, 45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 28살 먹은 아들이 해당이 되진 않아요. 근데 납입이 끝내놓고 나면 60대, 70대 우리 폐렴인 줄 알고 감기인 줄 갖다 폐렴을 해서 지금 중환자실 들어가는 케이스가 어른이 되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보장을 지금 딱 젊을 때 하는 게 좋거든요. 요렇게 해서 한 45,000원인데 아까 암 진단비와 그 재진단암만 넣었을 때 45,000원, 51,000원에서 96,000원 정도 된다고 하면 수술비 같은 경우는 부담이 안 되시면 한 3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 거를 9만 원 정도로 맞추실 수 있고 여유가 더 되신다면 3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료 부담이 되실까요? 그 정도로 괜찮고요. 네. 보장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 시청자님. 네. 예,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타이밍에 좀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드님 보험, 물려주신 보험은 실손보험만 유지를 하시고 어린이 네. 보험에다가 최근에 대세인 저해지 보험으로 좀 저렴하게 폭넓게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아버님 증권도 나중에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통해서 상담도 도와드리는데요. 문자도 살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314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20대 아들이 B형 간염 진단을 받아서 보험 가입이 안 되던데 유병자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강의 시간에 유병력자분들을 위한 보험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광희 전문가님 가능할까요? 네, 시청자님 그 전화를 잘 주신 게요. 아마 그 여태까지는 인수거절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만약에 가입이 가능하시더라도 아마 갱신형으로 바뀐 가입이 안 되셨을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모든 손해보험사가 일단은 40대 이후에 그 유병자로 많이 이제 가입이 되시지 그전에는 가입이 아예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20대시니까 우리 아드님 그 B형 간염만 있으시다면 약을 근데 드시고 안 드시고 차이점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실손도 지금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물론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실손조차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오늘 설명드렸던 지금 이제 그 건강체로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도 가입 가능하시고 3대 진단이라 그러죠. 우리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도 우리 그 아드님은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게 가입이 가능하시고 또한 수술비 또한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저희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세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예전에는 거절당하거나 되더라도 뭐 갱신형으로밖에 안 되는 부분들도 이제는 유리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보험플랜 119 연락 주신다면은 보험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3153-2662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20번으로도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